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교통 환경에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위험 예측과 방어 운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운전 중에 위험 예측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도 한 해 동안 20만 9,6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사고의 원인들을 분석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는 사고가 11만 6,276건으로 55.5%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법규 위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부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만 이 사소한 위험을 무시하거나 운전자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가 절반 이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위험, 또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소한 위험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지 판단 조작 중에 판단의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예측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 능력. 말씀하신 위험 예측의 기본은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위험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설마라는 생각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났을 때는 누구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이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예. 따라서 가장 운이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건물이나 주택전 차량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 커브길이나 고개 너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설마 아무것도 없겠지라는 생각, 이런 생각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생각의 차이가 사고를 피하느냐 사고를 일으키느냐의 차이라고 보아도 맞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낙관적인 운전 자세는 일단 금물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 낙관적인 자세를 갖는 운전자 중에는 또 이 주행 중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그런 운전자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행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차간거리가 좁혀져도 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가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또한 이런 운전자들은 논리적이지 못한 위험인식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안개가 낀 날에도 속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과속을 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위험에 대한 논리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앞차와의 사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험에 대비하는 좋은 운전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운전 경험이 많아도 그래도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또 많지 않나요? 예,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위험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경험만으로 위험을 인식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한정된 지식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운전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을 전혀 모르거나 예측을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너무 희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나 대비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험 예측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건 사고 소식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런 위험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호와 같이 이렇게 좀 너무나 당연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곤 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도로에서는 네. 모든 교통 참가자가 도로교통법이라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고 예. 대부분의 분들은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가 벗어나게 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나 보행자 모두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주 일어나는 위반 행위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내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의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1, 2초 정도 시간을 늦춰서 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령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급한 마음은 위험을 감지하거나 예측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 상태에서 빨리 가야 한다라면 착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위험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가기 위한 욕심이 지나치거나 마음이 초조해지면 모든 교통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나치게 낙관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럴 때 교통 상황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예를 들어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운전자가 어린이가 차를 보지 않고 만약에 튀어나온다라면 당연히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처럼 교통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인식하는 이 위험을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전자분들께 좀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교수님. 예. 전체 교통사고의 90% 가까이가 예측과 판단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네. 예측을 잘못하게 되는 이유는 예측을 잘못한 쪽의 문제이기보다는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예측의 오류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서로가 교통법규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위험 예측과 방어 운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도로